12쪽에 4번에 3 아니 쌤 4번에 3번이야. 4번에 3번. 12쪽에 이거요? 위에 거? 네.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쌤 이거가 12쪽에 4번에 3번 루트 37 플러스 x가 자연수가 되어야 된답니다. 근데 루트를 가지고 있는 식이 자연수가 되려면 루트 안이 그 자연수에 뭐가 돼 있어야 되죠? 무슨 곱? 제곱이 돼 있어요. 저 루트와 제곱이 없어지면서 그 자연수가 바깥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모양을 맞춰보니까 여기 안에 있는 37 플러스 x가 자연수의 제곱인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37 플러스 x인데 책에 보면 이 x가 자연수라 되어 있거든요. 그럼 37에 자연수를 더하면 숫자는 37보다 커지겠죠. 그럼 37보다 큰 제곱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37보다 큰 제곱수면 36보다 더 큰 제곱수를 찾아야 되니까 36이 6의 제곱이죠. 그 다음 7의 제곱인 49. 그 다음 8의 제곱인 64. 9의 제곱인 81.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만들어질 텐데, 역시나 뭐라고 써져 있냐면, 쟤를 자연수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x값을 구하시오니까, 요 위에서 이제 식이 답이 나오겠죠. 가장 작은 x는 49 마이너스 37. 얼마입니까? 12. 네,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4번 문제. 학교 시험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들입니다. 무조건 나온다 봐야 돼. 무조건 나온다 봐야 돼요, 저거는. 안 나온 적이 거의 없는 문제니까. 마이너스 4의 양의 제곱근을 A, 그 다음에 루트 16의 음의 제곱근을 B라고 했을 때 A 빼기 B 값을 계산하시오. 이거는 일단 앞에 있는 숫자들이 좀 확실하게 얼마다라고 임팩트 있게 주어진 게 아니고 좀 묘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저 숫자들부터 잘 정리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4의 제곱이면 결국은 16을 말해요. 16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16의 양의 제곱근. 그럼 루트 16의 뜻이 뭐죠? 제곱하면 이제 16, 루트 안에 들어있는 저 16이 되는 양수를 말해요. 왜 양수죠? 이 루트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다는 얘기는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제곱하면 16이 되는 숫자는 두 개죠?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중 양수인 거니까. 플러스 4를 말해요. 아니면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루트 16은 루트 안에 저 16을 제곱으로 처리해야 루트를 지울 수 있으니까 16은 4의 제곱. 그럼 제곱 루트 없어지고 안에 있는 수를 갖다 썼는데 그 수가 양수이므로 이 답은 그냥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루트 16, 4의 음의 제곱근. 자, 그 값들을 각각 여기서는 라지 A라고 썼고 얘는 라지 B라고 썼어요. 이제 계산해야 되죠. 다시 문제가 시작이에요. 16의 제곱근 하면 답이 몇 개죠? 16의 제곱근 답이 몇 개예요? 두 개죠. 양수의 제곱근 항상 답이 두 개예요. 똑같은 숫자에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그럼 제곱해서 16이 되는 숫자가 누군가요? 4네요. 16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4. 그 중에 무슨 제곱근? 양의 제곱근. 부호가 플러스인 것. 두 개의 제곱근 중에 부호가 플러스인 거면 4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4의 제곱근. 4의 제곱근.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중에 음의 제곱근이니까 두 개의 제곱근 중에 답이 음수인 것. 마이너스 2. 그래서 A 빼기 B 값을 구하시오. 4 마이너스 마이너스 2. 6 이렇게 됩니다. 다른 형태 팁 하나 봅시다. 이거는 이제 루트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것 좀 간단하게 바꿀 수 있으면 간단하게 바꿔줘야 되는데 보통 저런 것들은 정수 형태를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얘가 앞에 걸 잘 보세요.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4의 제곱에 제곱근을 구하시오.
이 얘기는 마이너스 4를 제곱하면 16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16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말로 문제가 바뀐 겁니다. 근데 16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지겠죠. 물론 지금 좀 전에 문제는 저 중에 양의 제곱근 구하는 거니까 두 개의 제곱근 중에 4를 골라서 한 것 뿐이고 흐름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됐니? 그러니까 이게 굳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 처리할 수 있잖아. 별로 어렵지 않게. 근데 만약에 근데 마이너스 1248의 제곱에 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랑 좀 느낌이 확 달라지죠. 아까 얘는 제곱하는 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마이너스 4를 제곱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 근데 마이너스 1248을 제곱하는 게 쉬워? 그건 안 쉽지. 그 밑에는 어떤 큰 숫자가 있을 거예요. 뭔지 계산해야 되는 굉장히 큰 숫자가 있고 그 수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말로 식이 바뀌었을 텐데 곤란하네. 저걸 계산하니 굉장히 복잡한 숫자일 테고 그 복잡한 숫자를 다시 막 소인수분해서 어떤 수의 제곱인지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자, 잘 봐. 잘 보세요. 위에 있는 이 내용 있죠. 얘를 의미하는 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를 제곱해요. 그럼 어떤 수가 만들어져. 근데 반대로 그 어떤 수는 도대체 누구를 제곱해서 나온 겁니까? 이 네모는 도대체 어떤 수를 두 번 곱해서 나온 겁니까? 이걸 밝히는 과정이 제곱근이라고 그랬죠. 저 먼저 읽어보세요. 있는 그대로 읽읍시다. 마이너스 4를 뭐래요? 제곱하래요. 그렇잖아. 마이너스 4를 제곱하래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그래서 16이 된 거야. 이 네모가 16으로 바뀐 거예요. 16이 된 거예요. 근데 그 16을 이렇게 제곱시켜서 16을 만들어 놨더니 다시 그 16의 제곱근, 16의 다시 제곱근을 구하시오. 여기서 약간의 개념만 입히시면 돼요. 양수가 됐죠? 음수를 제곱해서 양수가 됐잖아요? 양수의 제곱근은 요 숫자이긴 해. 요 4. 제곱해서 나온 숫자 16. 그럼 제곱하기 전에는 당연히 4였겠죠. 근데 양수의 제곱근이니까 이 부호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4 두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눈치가 빠르신 분은 또 금방 이해하셨을 텐데 여러분 눈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왜 저희 왜 시위해요? 너무하시네. 아니, 눈치는 없지만 실력은 있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눈치는 없지만 실력은 있으니까 실력을 잘 커버하자 라는 표현이죠. 자, 잘 봐봐. 이제는 위에 있는 것처럼 이 말을 따랐습니다. 마이너스 1248을 제곱합니다. 결론은 왼쪽에 마이너스 1248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걔를 제곱해요. 문제는 아까 마이너스 4를 제곱하면 어떤지 금방 알아서 알아내는 수를 가지고 제곱근을 구하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얘를 제곱하기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어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묻는 거는 그 어떤 수의 제곱근을 구하는 문제니까 이 어떤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은 제곱근 얘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 거라고. 그럼 아까 말했지만 이 수는 양수죠. 양수의 제곱근 답은 2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그 숫자는 요 숫자겠지. 1248. 따라서 마이너스 1248의 제곱에 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제곱한 다음에 제곱하기 전의 수를 찾으라는 얘기는 그냥 이 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단 양수가 됐기 때문에 양수의 제곱근은 답이 2개라 저 숫자에다가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 갖다 붙이시면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제 풀 때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어렵게 숫자가 나올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귀찮게 나올 수는 있으니까 네모의 제곱에 제곱근을 구하시오. 답 뭐라 쓰라고요?
답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네.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네모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 곽소연 씨 아시겠어요? 네. 네. 대답을 안 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아요. 다음을 간단히 하랍니다. 간단히 하래요. 루트로 있는 식을 간단히 하라는 얘기는 루트를 지울 수 있으면 지우라는 얘기예요. 루트가 있는 식을 간단히 하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루트로 있는 식을 간단히 하라. 특히 제곱 있죠? 루트 없애고 간단히 표현해라. 그럼 배운 대로 합시다. 뭘 배웠냐 우리가? 루트 안에 만약 네모가 있어요. 그 네모를 전체 제곱했어. 이걸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였죠. 계산 방식. 제곱과 루트는 서로 없어지죠. 그 남아있는 네모를 썼는데 그 네모한테 물어봐. 야, 너 혹시 양수니? 그럼 이게 답이에요. 근데 제곱 루트 지어지고 안에 있는 네모를 썼어. 얘한테 물어봐. 야, 네모, 너 양수니? 아니, 나 음수인데? 그럼 바깥에 마이너스 붙이라고 했죠. 이 규칙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그때 다 필기해 줬잖아. 첫 번째. 루트 안에 전체 제곱이 되는지 확인한다. 두 번째. 제곱 루트 지어주고 안에 있는 수를 갖다 쓴다. 세 번째. 여기까지 복사만 한 겁니다. 이게 답이 아니에요. 물어본다. 그게 양수인 게 양수인 게 확인되면 얘는 그냥 그대로 놔둔 게 답이고, 이게 음수인 게 확인되면 쓴 답에 마이너스를 붙여라. 요 순서를 잘 기억하셔라. 자, 그럼 해봅시다. 루트 안에 전체 제곱돼 있습니까? 그러네요. 전체가 제곱돼 있죠? 그럼 제곱돼 있으니까 첫 번째, 제곱 루트는 지운다. 두 번째, 생각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복사해 써라. 여기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복사해놓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곽소연 씨. 복사해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돼. 야! 누구한테? A-1한테. 왜? 너 양이야, 음이야? 나 1보다 작아. 1보다 작으니 작은 수에서 큰 1을 빼면 난 음이야. 음이야? 음이면 넌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답을 양으로 바꿔야 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루트를 계산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제곱 루트를 없애고 안에 있는 수를 써요. 일단 써. 똑같이. 여기까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갖다 쓰는 거. 복사만 하는 겁니다. 그걸 물어봐야 돼. 야, A 플러스 1. 너 양이니? 나? 잘 헷갈리면 여기 있는 수를 적당히 아무나 하나 빼서, 많죠 수가? 이 안에 무수히 많아요. 소수, 분수 따지면 무수히 많은데 적당한 숫자, 0 같은 거 괜찮잖아. 이 0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0 플러스 1. 1이네. 이러면 큰일 난다. 수를 집어넣어서 답을 쓰라는 게 아니고, 수를 집어넣어서 이게 양인지 음인지, 0보다 큰지 작은지, 양인지 음인지를 판단하라는 거지, 숫자 집어넣어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하도 헷갈려 하니까 그냥 양음을 판단하는 정도만 하기 위해서 적당한 수를 집어넣었더니 0 플러스 1이라는 0이라는 예를 들고 집어넣었더니 1, 1은 양수지 않나? 그러면 1을 쓰라는 게 아니고, 저 범위에 있는 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 답이 양이 나온다는 뜻이구나. 나 양인데, 양이면 놔둬야 되는 거야. 건들면 안 되죠. 이게 써져 있는 저 수가 그냥 답이에요. 근데 가운데 보니까 덧셈이 있죠? 앞에 루트와 뒤에 루트를 덧셈 묶었으니까 이 가운데 덧셈을 이어서 써주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1 얘랑 지워지고 정답은 2 이렇게 답이 나와요. 17번 문제.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값을 구해서 그 합을 계산하시오.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가운데만 루트가 있고 양쪽 끝은 루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가 쉽지 않아요. 이왕 비교하려면 이런 거죠. 1보다는 2가 크고 2보다는 3이 크죠. 그럼 당연히 루트를 씌워요. 루트 1보다는 루트 2가 크고 루트 2보다는 루트 3이 큽니다. 당연합니다. 원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대서 비교할 때. 아셨죠? 그럼 얘도 그래요. 1보다 루트 x 크고 루트 x보다 2가 크면 루트를 다 씌웠을 때도 안에 있는 것들이 모양의 크기에 따라 똑같이 따라 움직이는데, 가운데만 루트가 있고 양쪽 끝은 루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루트를 씌워주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는. 루트를 씌웁니다. 근데 루트 씌울 때 a라는 숫자를 보통 우리가 루트 없이 많이 표현하잖아. 근데 만약 어떤 상황에 따라 루트를 씌우고 싶다면 저 a를 이렇게 제곱해서 루트 씌우시면 돼요. 네모에
네모는 지금 루트가 없는 상태인데 이 네모에 루트를 표현하고 싶어요. 굳이 네모에다 루트를 씌우고 싶을 때는 저 네모에다가 제곱시켜서 루트를 씌우시면 됩니다. 그럼 저기는 가운데 있는 루트 x 빼놓고는 양쪽 끝에 루트가 없는 상태니까 루트를 씌우고 싶으면 이 수를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시면 돼요. 얘도 부등호 써주시고 저 2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싶으면 이걸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시면 처음에 있는 숫자가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처음 수와 같다. 그럼 얘는 루트 1이 되고 얘는 루트 x가 되고 얘는 루트 4가 되겠죠. 그럼 루트가 씌워져 있는 상태의 대소 비교는 루트가 없는 상태, 루트 없는 상태라면 1, 루트 없는 상태라면 x, 루트 없는 상태라면 4. 이 대소 비교와 똑같다. 따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 x를 구하는 문제니까 2, 3, 4. 그들의 합 9. 이렇게 된 건 겁니다. 16페이지에 개념. 자, 여기는 앞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수에 대한 체계를 잘 헷갈리지 말고 골라내셔야 되는 그런 단원인데 우리는 크게 지금까지 배운 숫자가 두 가지였죠. 유리수를 배웠고요. 유리수는 다시 두 가지로 정수, 정수 아닌 유리수. 정수 아닌 유리수가 다시 두 가지로 하나는 유한소수, 무한소수. 그 무한소수가 다시 두 가지로 하나는 순환하는 순환소수,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 중에 유리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여기까지라 말했던 것 같아요. 유리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순환소수까지만 무한소수 중에 유리수로 포함이 되고 그럼 여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에 포함이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규칙이 없다는 뜻은 이걸 규칙성을 발견을 통해서 유리수로 바꾸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리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발생하죠. 분수로 표현이 안 되는 숫자. 얘를 뭐라 부르냐면 세 글자로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리수를 다르게 표현하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걔를 무리수라고 부르고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앞으로는 실수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유리수와 무리수를 섞어서 실수, 이 실수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 유리수는 지금까지 다 배웠으니까. 근데 무리수도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예요. 어떤 수를 두 번 곱해서 2가 되는 숫자,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숫자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존재는 하는데 그 값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얘를 약속된 기호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이 약속되는 기호로 앞으로는 이 수를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라고 약속했던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런 빈칸놀이 있죠? 왼쪽에 있는 건 빈칸놀이는 보시면 알겠지만 루트가 있어도 제곱이 처리되어 있는 것들은 무리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전 유리수죠, 당연히. 유리수. 마이너스 5, 유리수. 2.33, 유리수. 1.2345, 2345 반복되는 순환소수니까 쟤도 유리수. 5번 파이는 무리수죠? 3.14159이 되는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 6번 마이너스 루트 18. 루트 있다고 해서 다 무리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루트 안에 들은 18이 제곱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쟤는 루트 없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쟤는 무리수. 7, 루트 4. 쟤는 루트 없이 표현할 수 있죠. 저건 2입니다. 루트 2의 제곱. 쟤는 2가 되기 때문에 쟤는 유리수. 8번 6분의 루트 3 분수 형태지만 저 분자의 루트 3이 제곱수가 아니긴 무리수로 남기 때문에 무리수 나기 유리수는 이 케이스에서는 무리수라 8번은 무리수. 9번은 무리수처럼 보이죠? 루트 36 빼기 2. 근데 루트 36이 얼마예요? 루트 36. 6이지 않나요? 계산됩니까 저거? 루트 36? 루트 36. 루트 6의 제곱. 그럼 제곱 루트 없어지고 6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루트 36은 6이 됩니다. 6 빼기 4. 4는 유리수죠. 0.112123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 안 됩니다. 반복 안 되는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 이게 무리수죠. 무.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 오른쪽에서도 보면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이런 거를 하려면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보기 문제로 엄청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1, 2, 3번 중에 학교 시험 1, 2, 3번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보기 문제로 다음 중 뭐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뭐 이렇게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아까 그 개념을 익혀두셔야 돼요. 숫자는 실수.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숫자 중에 가장 큰 범위가 실수이며 그 실수가 두 가지로 하나는 유리수, 하나는 무리수로 나뉜다. 그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보통 무리수로 보느며 유리수는 정수랑 정수 아닌 유리수로 나눈다. 그럼 정수 아닌 유리수는 다시 유한소수랑 무한소수로 나누고 그 무한소수 중에도 순환소수만 유리수에 포함된다. 이런 느낌이었죠?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저 답을 골라봅시다. 순환소수는 여기 있죠? 유리수이다. 맞다.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인가요? 아니에요. 무한소 중에 순환하는 소수도 있지만 순환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 순환하지 않는 것만 무리수라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 다 말하면 안 된다. 유한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그렇죠. 유한소수는 다 이 범위, 유리수 범위 안에 있잖아요. 여긴 다 유리수니까. 맞다. 무한소수는 모두 순환소수이다. 아니죠. 무한소수 중에는 순환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이건 틀렸다. 무리수는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무리수가 무한소수예요. 무리수 자체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리수는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무리수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낸다. 이건 유리수의 정의죠. 무리수의 정의가 아니에요. 유리수가 저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호를 사용해서 루트를 말합니다. 루트를 사용해서 나타낸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아니다. 왜? 루트가 표현되어 있지만 이런 4 같은 것. 얘는 루트 2의 제곱이 되며 제곱 루트 없어지고 답이 2라는 얘는 유리수로 나온다. 따라서 루트 근호가 있다고 해서 다 무리수는 아니다. 알겠죠? 루트 안에 제곱수가 들어가면 이거는 유리수다. 루트 안에 제곱수가 아닌 것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리수라 표현한다. 8번 근호 안의 수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인 수는 유리수이다. 그렇죠. 좀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근호 안에 어떤 유리수를 제곱해요. 그럼 바깥으로 나온 건 유리수겠죠. 제곱루트 없어지니까. 맞다 이거는. 근호 안에 어떤 유리수의 제곱은 유리수이다.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없다. 맞다.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고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지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루트 0.09는 유리수이다. 루트 0.09면 100분의 9죠. 근데 루트 100분의 9는 루트 10분의 3의 제곱이에요. 제곱 루트 없어지고 10분의 3이 바깥으로 나오겠죠? 유리수네요. 이건 맞다. 유리수다. 그러네.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건 없다. 맞다. 네, 없다 하다 보니까 아마 X 찍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말은.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전에 설명했던 거죠. 이제 여기서 잘 고르시면 돼요. 아까 말했던, 이 중에서, 요 위에 하나만 해봅시다. 다음 보기 중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다음 중 자연수를 골라라. 자연수? 뭐 있어요? 루트 36. 왜요? 루트 36은 루트 6의 제곱이고 제곱 루트 없어지고 6이 나왔는데 이건 자연수잖아요. 이거 말고는 지금 모양상 자연수는 없네요. 정수는요? 정수는 일단은 아까 썼던 자연수 답이 되겠죠? 루트 36. 그리고 루트 9-5. 왜? 루트 9는 뭐랑 같죠? 루트 3의 제곱. 그럼 제곱 루트가 없어지고 3-5가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는 음의 정수죠. 답은 루트 36과 루트 9-5가 위에 있는 보기 중에 정수가 됩니다. 유리수는 무리수를 고르는 게 더 나아요. 무리수 아니면 전부 유리수니까. 무리수는
파이 플러스 1이 무리수죠. 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파이에다가 3.141592 땡땡땡 거기다 1 더하면 4.141592 땡땡땡이라 어차피 순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루트 0.4 왜? 0.4는 제곱수가 아니에요. 0.2 제곱 아니에요? 0.1을 제곱하면 0.04가 됩니다. 0.4는 제곱수가 아니에요. 루트 1의 제곱수가 아니면 이건 유리수가 아니죠. 그 다음 이건 루트 자체가 없잖아요. 그치? 저건 유리수죠. 루트 9-1은 아까 위에서 정수를 쓴 거 아닌 거고 이건 분수니까 유리수고 얘는 루트 36, 6이라는 자연수는 아닌 거고 마이너스 루트 10 루트 10, 10은 제곱수가 아니니까 쟤도 무리수. 그럼 이 세 개 빼고 파이 플러스 1, 그 다음 루트 0.4 마이너스 루트 10 요거 빼고 전부 다 유리수 0.12에 땡땡 루트 9-5 3분의 2 루트 36 이건 다 유리수에 포함된다. 실수를 써라. 전부 다 쓴다. 전부 다. 아셨어요? 유리수 무리수 합칭의 실수잖아요. 저기는 다 유리수 무리수예요. 유리수 무리수 아닌 건 없으니까 그게 실수를 쓰라는 얘기는 저기는 전부 다 쓰면 된다.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가 이쪽 단원의 핵심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어려워요 조금.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수직선을 그리죠. 수직선에서 기준이 되는 게 0이잖아요. 0. 근데 만약에 1을 표현하라면 수직선에 플러스 1 혹은 1을 표현하라면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개념적으로는 0에서 기준값이 한 칸일 때 그 한 칸 오른쪽에 있는 숫자 그게 플러스 1 혹은 1이에요. 그럼 플러스 2는 다시 이 간격만큼 똑같은 가격으로 오른쪽 한 칸 더 가면 거기 놓여있는 숫자 이게 플러스 2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마이너스 1은 왼쪽으로 한 칸 가 있는 숫자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은요? 2분의 1은 0과 1 사이를 반으로 나눴을 때 그 정가운데 있는 숫자 이게 2분의 1이에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좀 더 복잡한 수로 해도 되겠지만 결국은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인 유리수는 수직선상에 모두 다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정말요, 스님? 100분의 13 이를 어떻게 나타내요? 수직선을 그리시고 이 숫자는 0보단 크지만 1보다 작죠. 그렇죠?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은데 이 0과 1 사이를 몇 칸으로 쪼갠 다음에? 100칸으로 쪼갠 다음에 100칸으로 막 쪼개요. 0과 1 사이를 100칸으로 쪼갠 다음에 100칸 중에 몇 칸 가면 돼요? 13칸 가 있으면 여기에 100분의 13이라는 숫자 0.13이라는 소수가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고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칸을 나누면 돼. 계속 칸을 나눈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그 수를 갖다 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맞니? 맞아? 네? 맞냐고 이씨. 자, 좋아요. 유리수는 수직선에 나타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무리수는? 무리수도 실제로 존재한다며. 그럼 어딘가에 무리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 0이 있어요. 무리수의 대표적인 숫자 파이 어디다 놔야 돼 그러면? 파이는 어딘가에 여기 3 있고 여기 어디 4 있을 텐데 3과 4에 3.141592 땡땡땡 되니까 대충 여기쯤에 파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건 대충이잖아. 정확히 저기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야. 아, 대충 저기요. 이거면 대충 저기지 어떻게 알아? 그 아니고 논리적으로 저 위치에 분명히 파이가 있을 겁니다. 라는 논리적 설명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하죠? 그 논리적 설명?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을 여기다 붙여요. 이렇게. 요 위치. 반지름이 1짜리 원. 아, 지름이 1짜리 원. 말을 잘못했네요. 지름이 1짜리 원. 1이 한 이만큼 될 테니까. 지름이 1짜리 원을 여기다 올려놔요. 딱 요 위치에. 거기다 이제 페인트를 발라.
이 원에다 동그랗게 페인트를 발라놔요. 그리고 이 원을 이쪽으로 굴려. 굴리면서 이 페인트가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찍히겠죠? 그 여기 원둘레 구하는 공식 배웠잖아.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지름 곱하기 파이. 근데 이 원의 지름이 지금 1인 상태였거든요. 그럼 이만큼은 1파이. 이게 파이예요. 그럼 이런 구조로 지름이 1짜리 원을 굴려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까지 만들어진 이 길이값을 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렇게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좋아. 그렇다고 쳐. 그런 거구나.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럼 루트 2도 무리수 아니야? 근데 이 루트 2는 잘 봐. 루트 1보다는 크지만 루트 4보다는 작지. 맞니? 네. 맞아? 네. 근데 왜 이렇게 썼어? 루트 1은 1이고 루트 4는 2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루트 2는 1보다 크지만 2보다 작으니까 대략 얼마라는 얘기죠? 1점 어쩌고 저쩌고예요. 설명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집중력이 너무 안 좋아서 어차피 지금 이걸 못 알아들었을 것 같으나 그러니까 어쨌든 간단히 말하면 루트 2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걔는 1과 2 사이며 대략 1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대충 찍을 수 없다 보니까 루트 2를 찍는 방식, 그러니까 결론 무리수를 찍는 방식을 수직선에서 나타내기 위한 방식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하기 위해서 적당히 피타고라스를 아셔야 돼요. 피타고라 정리, 아주머니. 피타고라 정리 기억하십니까? 네. 뭐였죠? C의 제곱은 A, B. 여기 A, 직각, 얘 B, 여기 C. 공식은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거죠? 네, 이 공식을 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피타고라 정리. 자,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원점에다가 어떤 모양의 직각삼각형을 만드냐면 한 변 길이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갖다 붙여요. 한 변 길이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갖다 붙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길이가 1이야. 이 길이도 1이에요. 그럼 이 길이를 만약 몰랐어요. x라고 합시다. 그럼 저 피타고라 정리잖아요. 저 x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2네. 그럼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x는 2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따라서 변의 길이니까 x의 길이는 음수는 버리고 양수 루트 2. 이 길이가 알고 보니 이 길이가 루트 2였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이게 마치 원인 것처럼 원의 중심이 여기 찍혀 있고 반지름이 루트 2인 것처럼 이렇게 원의 일부를 돌린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반지름이 루트 2만큼 원의 일부를 이렇게 돌려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길이가 루트 2면 당연히 이 길이도 루트 2가 되겠죠. 원처럼 돌린 거니까 각각 반지름으로 나타날 테니까. 그럼 이만큼이 루트 2인데 이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적 있어요. 네모보다 세모만큼 큰 수. 그럼 이 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모 더하기 세모로 표현한다. 기억나요? 뭐 간단한 거야. 1보다 2만큼 큰 수. 그 뭐예요? 1 더하기 3이잖아. 그거. 1보다 2 큰 수면 3이잖아. 그럼 이 수가 뭐냐면 여기는 이 위치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0보다 왜 0보다?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루트 2만큼 큰 수. 왜 루트 2? 요 길이가 루트 2니까 이 막대 길이가 루트 2니까 왜 큰 수?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큰 수. 왼쪽에 있으면 작은 수.
그럼 0보다 루트 2만큼 큰 수, 0 플러스 루트 2. 근데 0은 더 하나 많으니까 루트 2. 아, 이 위치가 논리적으로 루트 2를 말하는 위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반지름을, 이만큼의 반지 루트 2죠? 루트 2를 오른쪽으로 돌리지 말고 왼쪽으로 돌리세요,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요. 그럼 여기 찍히겠죠? 그럼 이게 루트 2면 다시 이만큼도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찍혀있는 숫자는 0보다 이 길이 루트 2만큼 요 길이요? 루트 2 만큼 왼쪽에 있잖아. 그럼 작은 수겠죠. 0보다 루트 2만큼 작은 수, 0보다 루트 2만큼 작은 수니까 빼야 되겠네요. 0은 더 하나 빼나 의미 없으니까 지우고 마이너스 루트 2. 아, 이 위치가 마이너스 루트 2라는 무리수를 나타낼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저런 식으로 무리수의 위치를 찍어내시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제 이거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문제. 수직선에다가 2 플러스 루트 2라는 점과 2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점을 찍어보랍니다. 그럼 아까 본 것처럼 루트 2라는 값은 언제 표현되냐면 한 변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 한 변 길이가 1인 직각 2등변 삼각형에서 나타나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변 길이 1인 직각 2등변 삼각형에서 저 루트 2가 나타납니다. 아까 좀 전에 했었잖아요. 근데 그 위치를 어디다 잡아야 되냐면 2에다 잡아줘야 돼요. 2. 그래서 요 위치를 옮겨서 2에다 갖다 놔요. 이렇게. 이 위치에다 딱 갖다 놔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길이는 한 변 길이 1인 직각 2등변 삼각형의 빗변 길이는 좀 전에 계산했었죠? 루트 2라고 이거 외우셔도 됩니다. 하도 자주 나오니까. 그 루트 2라는 이 변 파란색 길이를 컴퍼스를 대고 이렇게 원인 것처럼 돌려내려요. 그럼 수직선 여기 딱 닿겠죠? 그럼 이 길이가 루트 2면 이만큼 길이도 루트 2가 되고 그럼 여기 찍혀있는 이 점의 위치를 우리가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2보다 루트 2만큼 큰 수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중학교 1학년 배운 대로 2보다 루트 2만큼 큰 수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위치, 노란색에 찍혀있는 이 점의 위치가 2 플러스 루트 2를 찍는 위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2 마이너스 루트 2면 2보다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네? 루트 2만큼 작은 수라는 의미죠. 2보다 루트 2만큼 작은 수. 그래서 여기서 2가 여기서 시작이에요. 아까 찍었던 요 2. 기준이죠. 2. 그래서 루트 2라는 이 길이 반지름만큼 이번엔 오른쪽으로 돌리지 말고 왼쪽으로 돌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원돌리서 돌려요. 돌리다 보면 얘가 수직선과 딱 맞닥뜨리는 점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 점의 위치가 2보다 요 길이 루트 2만큼 이게 루트 2잖아요. 그럼 요만큼도 원의 반지름으로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럼 2보다 루트 2만큼 작은 수, 요 위치가 2 마이너스 루트 2를 뜻하는 위치가 된다. 아셨어요? 다시 어떻게 하라고? 일단 이 뒤에 더하기 루트 2나 빼기 루트 2처럼 루트 2가 나오면 한 변 길이 1인, 한 변 길이가 1인 이런 직각 2등변 삼각형을 살짝 떠올리시고 한 변 길이 1인 직각 2등변 삼각형 걔를 요 앞에 있는 숫자 있잖아요.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시작점이에요. 어디다가 이걸 놓을 거냐면 2에다가 이렇게 놓을 거라는 얘기죠. 2라는 시작점에 딱 여기 맞닥뜨리도록 놓으세요. 그리고 요 반지름 길이만큼 이쪽으로 돌려서 만나는 점 얘가 2 플러스 루트 2 반대로 돌려서 만나는 점 얘가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찍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찍습니까? 이 두 개 한꺼번에 할게요. 루트와 마이너스 루트는 한 변 길이 1일 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나타나냐면 루트는 한 변 길이가 2고 한 변 길이가 1일 때
이 x값 쓰시고 그러면 피타고라 정리에 따라 x제곱은 2제곱 더하기 1제곱 5죠. 그럼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 5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중에 변의 길이라 양수를 가져야 되니까 얘가 루트 5예요. 그러니까 루트 5는 언제 나오냐면 한 변 길이 2, 한 변 길이 1인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일 때가 루트 5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됐니? 똑같아 얘도 이렇게 좀 여기 나온 것처럼 한 변 길이 2, 한 변 길이 2, 여기 2죠? 한 변 길이 1.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가 루트 5가 된다. 그리고는 그 위치를 어디다 찍어놨냐면 0에다 찍어놔야 돼요. 왜 0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0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0 플러스 루트 5, 0 마이너스 루트 5, 시작점 위치 0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0에다가 쟤를 갖다 이 위치를 고정해서 찍어놓고 요만큼 반지름의 루트 1을 1이 돌려요. 그럼 1이 돌려내면 여기 찍히는 점이 있겠죠? 그 점의 위치가 0보다 이 길이 요만큼 루트 5일 테니까 루트 5만큼 큰 수 얘가 0 플러스 루트 5 0은 의미가 없어서 네, 0도 의미 없고 플러스도 생략할 수 있으니까 루트 5라고 써간 겁니다. 그럼 반대로 0을 기준으로 요만큼 간 반지름 길이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릴 때 여기서 맞닥뜨리죠? 요 위치를 0보다 루트 5만큼 작은 숫자 이게 0 마이너스 루트 5 근데 마이너스 0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그러면 삼각형을 잡아줄 때는 뒤에 있는 숫자 루트 값을 보셔야 돼요. 루트 5가 되려면 아까 말한 두 칸 한 칸짜리 직각삼각형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두 칸 한 칸짜리 직각삼각형. 근데 그 두 칸 한 칸짜리 직각삼각형에 요 꼭지점의 위치 있죠? 여기. 두 칸 한 칸짜리 꼭점 위치. 요 위치가 마이너스 1의 가도로 이번에 놓으셔야 돼요. 그럼 두 칸 한 칸짜리 한번 그려봅시다. 두 칸 한 칸짜리. 두 칸 한 칸. 자, 이 정도예요.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짜리 직각삼각형을 어디다 갖다 놔야 되냐면 마이너스 1 위치에 꼭점에 딱 닿도록 여기 갖다 놓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 놓고 두 칸 한 칸이라는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가 루트 5임을 좀 전에 계산법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이게 루트 5예요. 여기 마이너스 2에 찍혀 있죠? 중심이? 그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 반지름을 이렇게 돌려내려요. 이만큼 반지름을 원처럼 반지름인 것처럼 돌려내려서 여기다 찍어요. 그럼 이만큼도 루트 5가 되겠죠? 그럼 여기 찍혀서 수직선에 놓여있는 이 점이 마이너스 1보다 루트 5만큼 오른쪽에 있는 숫자니까 이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예요. 이 숫자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그럼 반대로 이 반지름 루트 5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원의 일부인 것처럼 돌려요. 그럼 이게 루트 5면 이것도 똑같이 이제 루트 5가 되겠죠. 이만큼이 루트 5가 됩니다. 그럼 찍혀있는 이 점의 위치를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마이너스 1보다 루트 5만큼 왼쪽으로 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작아진 거죠. 마이너스 1에서 루트 5만큼 왼쪽으로 가는 숫자.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요. 이 위치를 우리는 논리적으로 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의 위치라고 말해준다는 거죠. 지금 일단 두 개만 했어요. 루트 2짜리, 루트 5짜리. 나중에 뭐, 딴 것도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 정도는 알고 계셔라. 라는 거죠. 다 두 칸 한 칸, 아니면 한 칸 한 칸짜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칸수가 좀 다르죠? 괜찮아요. 매번 우리가 똑같은 것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게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 다음에 있는 이 숫자에, D가, 여기 꼭 좀 D 있잖아요? D가 이렇게 요만큼의 원의 반지름을 생각하고 이게 이제 원의 중심이에요. 2라는 점에서 이 선분 AD만큼의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원을 돌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딱 여기 있는 P의 위치에 도달했고 그 다음에 2라는 점에서 선분 AB 길이만큼의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선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내서 만나는 찍히는 위치에 Q를 둔 거예요. 그랬을 때 PQ의 좌표점을 각각 대응한다라는 건 짝지어져 있는 좌표점을 직접 찾으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구하지?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죠. 이게.
바깥에 있는 게 정사각형이에요. 한 변 길이 3, 한 변 길이 1. 그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를 한 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선분 AB의 길이를 제곱하면 나머지 이 선분 2에서부터 5까지 3의 제곱 더하기 요위 한 칸 1의 제곱. 그래서 이거는 10이 되고 제곱해서 10이 되는 숫자니까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이 막대기 길이가 루트 1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찍히는 Q의 좌표 잘 봐. 찍히는 Q의 좌표는 분명 어딘가에서부터 이게 시작됐을 텐데 이 막대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여기 막대기가 수직선에 찍혀있는 위치가 2죠. 2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루트 10 길이만큼 요만큼이 루트 10이니까 오른쪽에 찍혀있는 점이죠. 이게 원의 반지름인 것처럼 막대기를 돌려냈으니까. 그럼 2를 시작으로 루트 10만큼 오른쪽 더 커진 숫자니까 Q의 위치는 2 플러스 루트 10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정사각형이야. 얘가 루트 10이면 당연히 얘도 루트 10이에요. 같은 면이잖아요. 그럼 선분 DA 길이가 루트 10이고 이 D에서 DA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처럼 이렇게 돌려내려서 찍히는 이 위치 점 P는 기준이 2죠. 2를 기준으로 루트 10만큼 얘가 루트 10이면 여기도 루트 10일 테니까 루트 10만큼 왼쪽에 있는 점이니까 더 작아진 겁니다. 2에서 루트 10만큼 더 작아진 숫자. 점 P의 위치는 2 마이너스 루트 10, 점 Q의 위치는 2 플러스 루트 10. 두 개의 점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여기 단어는 좀 어려워요. 다른 단어보다 이거 좀 많이 어려워서 요쪽 계산하실 때 좀 신경 쓰셔서 하시는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연습을 좀 해야 돼서 여기 있는 문제 해보세요. 그냥. 18페이지에 있는 모든 문제를